엔비디아 본사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틀렸습니다. 15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가 전 임원 앞에서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삼성 평택 출장 후 그가 가져온 건 검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장비가 수십 대, 50조 원이 한 해에 쏟아지는 곳, 축구장 80개 규모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 시대의 심장. 우리가 검증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했습니다. 3일 만에 그의 모든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진실에 엔비디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택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5층 회의실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푸른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톰 부사장을 비롯한 15명의 임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톰 부사장의 눈썹이 올라갔고 옆에 앉은 케빈 팀장은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가져갔던 검증 보고서 양식, 그거 전부 쓸모없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제가 본 것은 검증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몰래 찍어온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트럭 크레인이 서 있고 그 위에 집채만 한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한 대에 2천억 원짜리 EUV 노광 장비입니다. 저 건물 안에만 이런 게 수십 대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도 EUV 있잖아. 그게 뭐가? 규모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본사 팹 전체보다 삼성 평택 캠퍼스 한 동이 더 컸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크기가 한 동이고 그런 동이 4개였습니다. 톰 부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임스, 진정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봐. 도대체 뭘 본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3일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3일 전 화요일, 바로 이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AI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쥐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3일 전 화요일 오전 10시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톰 부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삼성 평택 출장건인데. 네, 부사장님. 삼성에서 HBM사 검증 요청이 들어왔어. 일시 디램을 쓴 차세대 제품이라고 하더군. 우리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핵심 부품이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2주 정도 잡았어. 충분하지? 충분합니다. 제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년간 이런 검증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의 모든 주요 반도체 공장을 거쳐갔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스펙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초기 샘플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이 낮거나 성능이 약간 모자라거나 안정성에 이슈가 있거나. 그럼 제가 가서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달하면 그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케빈 팀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지난번 HBM3 때도 문제 많았잖아. 이번엔 어떨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슷하겠죠. 일시 디램은 공정이 까다로워요. 10나노미터급 미세 공정인데다가 적층 기술까지 들어가니까 초기 수율 70% 넘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2주면 문제점 다 찾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MIT에서 디램 아키텍처 연구했던 거 아시잖아요. 클린룸 들어가서 하루 이틀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디램 전문가였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가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였고
엔비디아에 입사한 후로도 HBM 팀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회사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톰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특별히 요구한 거 있어? 네. 보안이 엄격하다고 하더군요.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못 가져간답니다. 카메라도 특별 허가 받은 것만 가능하고. 케빈이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도 기밀 많은데.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회사들이 원래 그래요. 보안에 과민하죠. 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때 옆에 앉은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TSMC에서 스카웃된 엔지니어였습니다. 제임스, 평택 캠퍼스 규모는 꽤 크다던데. 크긴 하겠죠. 대규모 생산 시설이니까. 하지만 결국 제조 공장이잖아요. 우리는 설계를 하고 그쪽은 만들기만 하는 거고. 제 말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실리콘밸리의 자랑이었죠. 반면 삼성은 물론 훌륭한 제조사입니다. 하지만 제조는 결국 제조일 뿐입니다. 진짜 혁신은 설계에서 나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톰 부사장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아. 제임스, 꼼꼼하게 확인하고 와. HBM사는 우리 차세대 칩의 핵심이니까. 걱정 마세요. 2주 후에 완벽한 보고서 들고 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검증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십 번 사용했던 양식이었습니다. 수율 확인, 불량 패턴 분석, 공정 안정성 평가, 개선 권고사항 도출, 표준적인 절차였습니다. 삼성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집에서 짐을 싸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얼마나 걸려? 2주 정도. 한국 평택이라는 데 간대. 평택, 어디야 거기? 서울 근처. 삼성 공장이 있나 봐. 아내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건넸습니다. 맨날 출장만 다니네. 이번엔 뭐 하러 가는데? HBM사라는 메모리 검증. 우리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부품이야. 또 문제 많겠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신제품이 처음부터 완벽할 리 없잖아. 내가 가서 문제 찾아주고 오는 거야. 우리 남편이 전문가니까. 15년 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출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요일, 인천행 비행기 안.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11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시 디램의 기술 스펙, HBM사의 아키텍처, 예상 성능 지표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인도계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잡담을 나누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국 평택, 삼성 공장. 아, 반도체 쪽이시구나. 저도 비슷한 일 해요. 어떤 일로? 메모리 검증 출장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메모리 좋죠. 근데 평택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규모 크던데요. 제 동료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생산 규모가 크겠죠. 대량 생산 시설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기술 수준도 높다고 하던데. 뭐, 한국이 메모리는 잘하죠. 제 말투에는 약간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잘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한 스펙대로 만드는 거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 저는 그 하늘만큼이나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2주 후면 돌아와서 톰 부사장한테 보고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 시작하겠지. 일상적인 출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11시간 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 목요일 오후 4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1월인데도 샌프란시스코보다 따뜻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마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삼성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마틴 님이십니까?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김준호입니다. 평택까지 모시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귀한 손님이시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권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네? 방금 입국 심사에서 했는데요. 저희 보안 절차상 필요합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여권을 건넸습니다. 김준호 씨는 여권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모셨습니다. 여권 확인 완료.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스마트폰 좀 맡겨주셔야 합니다. 예? 스마트폰을요? 네, 캠퍼스 보안 규정입니다. 내일 클린룸 들어가실 때도 필요하고요. 지금 미리 수거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랑 연락해야 하는데 호텔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방문할 때만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먼저 수거해서 보안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으려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김준호 씨는 그걸 특수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영수증을 줬습니다. 이따 호텔 도착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공항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안이 좀 과하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택으로 가는 길, 고급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조수석 옆에 또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씨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빽빽한 아파트들, 네온사인, 한글로 된 간판들. 이국적인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몇 년 전 삼성 수원 캠퍼스에 갔을 때도 비슷했으니까요. 김준호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하게 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평택 캠퍼스는 얼마나 큰가요? 축구장 한 80개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80개요?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4개 페이비 있는데 각각이 엄청 크거든요. 한 페이비 축구장 20개 크기쯤 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진짜입니다. 김준호 씨는 진지했습니다. 한 페이비의 길이가 500m 정도 됩니다. 건물 하나가요. 그게 4개 있어요. 500m. 올림픽 육상 트랙보다 긴 건물이 4개?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전체 부지를 합친 크기겠지. 건물 하나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내일 바로 클린룸 들어가나요? 네. 일시 디램 양산 라인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양산이요? 벌써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이미 3개월 전부터 양산 중입니다.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일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드릴 겁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수율 문제가 있나 보네. 그래서 말을 못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달렸을 때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멀리 지평선 끝에 뭔가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게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얀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구조물들. 차가 더 가까이 가자 그 규모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저게 전부 삼성 캠퍼스인가요? 네, 평택 피사입니다. 건물 하나의 길이가 정말로 50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 건물이 저렇게 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높이는 10층 정도였지만 한 층의 높이가 보통 건물의 3층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 건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분쯤 더 가자 캠퍼스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한글과 영어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보안 초소가 있었습니다. 군부대 초소 같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차량 하부를 거울로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김준호 씨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제 여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영어로 물었습니다. HBM사 검증 출장입니다. 소속은 엔비디아.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20분. 드디어 보안 요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통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 차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로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것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2대가 무언가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EUV 장비입니다. 피사 라인에 추가로 반입하는 중입니다. EUV 장비.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 그 장비. 집채만 한 크기의 기계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거 한 대에 얼마죠? 2,200억 원쯤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게 몇 대나 있나요? 이 캠퍼스예요? P3랑 피사 합쳐서 한 50대 정도? 50대. 2천억 원짜리가 50대. 간단히 계산해도 11조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물이 P3입니다. 거기도 EUV 있고 피사는 지금 추가 설치 중이고 차는 천천히 캠퍼스 내부를 지나갔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도 엄청났습니다. 차로 이동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내일 보실 라인은 P3의 일시 디램 라인입니다. 지금은 외부인 출입 시간이 아니라서 내일 아침에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창문에서 쏟아지는 불빛. 스문의 시간 가동되는 시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차는 캠퍼스를 빠져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김준호 씨가 봉투에서 제 스마트폰을 꺼내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내일은 노트북도 못 가져가십니다. 호텔에 두고 오세요. 네. 클린룸에는 전자기기 일체 반입 금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태블릿으로만 메모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서서 멀리 보이는 캠퍼스의 불빛을 봤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은 환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보게 될까? 조금 긴장됐습니다. 규모는 확실히 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공장이네. 대량 생산하려고 저렇게 크게 지었구나. 여전히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클린룸 문이 열리는 순간 제 15년 커리어가 완전히 뒤집힐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30분 호텔 로비에서 김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 사실 잘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캠퍼스의 거대한 규모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차에 올라타자 김준호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안 서약서인데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약서를 펼쳤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촬영 금지, 녹음 금지, 기술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위반 시 법적 책임. 서명하셨으면 지문도 찍어주세요. 전자 패드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3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다시 평택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보이는 캠퍼스는 어젯밤보다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들이 아침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문 보안 검색은 어제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맡겼고
노트북은 애초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을 샅샅이 확인했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펜도 안 됩니다. 보안 요원이 제 볼펜을 가져갔습니다. 펜도요? 왜죠? 카메라가 내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만 20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차가 피삼나고 표시된 거대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길었습니다. 건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기서 저기까지가 500m입니다. 김준호 씨가 가리켰습니다. 올림픽 육상 트랙이 400m입니다. 그보다 긴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건물 입구는 호텔 로비처럼 넓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비원이 4명 있었고, 출입 게이트가 있었고,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신분 확인. 이번에는 생체 인식이었습니다. 홍채 스캔 부탁드립니다. 기계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빨간 빛이 눈동자를 스캔했습니다. 지문도요. 양손 10손가락 모두 스캔했습니다. 얼굴 인식, 정면, 측면,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실 건데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강의실로 안내됐습니다. 30분 동안 안전 교육과 보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 통역사가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교육 내용은 간단했지만 엄격했습니다. 허가된 구역 외 절대 출입 금지, 사진 촬영 절대 금지, 장비 접촉 절대 금지,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탈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시려면 방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탈의실에는 샤워 시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비누는 저기 있고 머리도 꼼꼼히 감으세요. 샤워까지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 머리카락, 땀 모든 게 오염원입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5분.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에어샤워실로 안내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서 계세요. 투명한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왕.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온몸을 때리는 바람. 30초간 계속됐습니다. 몸에 남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에어샤워가 끝나고 드디어 방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속옷을 입으세요. 특수 소재로 만든 속옷이었습니다.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온몸을 덮는 흰색 옷, 다리부터 몸통, 팔까지 전부. 장갑 끼세요. 이중으로 얇은 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두꺼운 장갑을 또 끼웠습니다. 신발 커버, 발에 비닐 같은 커버를 씌웠습니다. 이제 후드 쓰세요. 머리 전체를 덮는 후드를 썼습니다. 얼굴만 겨우 보이는 투명 창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와 입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고글. 눈에 고글을 썼습니다. 이제 제 몸에서 보이는 건 눈뿐이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숨쉬기도 약간 답답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우주복 입은 우주인 같았습니다. 이 과정을 여기 엔지니어들은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합니다. 김준호 씨도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마스크를 통해 걸러져 나왔습니다. 전체 과정에 15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클린룸으로 가는 에어락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금속 문. 김준호 씨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띠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고 또 에어샤워가 시작됐습니다. 30초. 그리고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노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였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른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1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좌우로는 수백 미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아니라 비행장 경납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노란색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수천 개의 조명이 노란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왜 노란색이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때문입니다. 자외선에 민감한 공정이 있어서 특정 파장의 빛만 사용합니다. 노란 불빛 아래
거대한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 아니 수백 대. 각각의 장비가 집 한 채만 한 크기였습니다. 높이 3m, 폭 5m, 길이 10m. 그런 장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여기서 몇 명이 일하나요? 이 라인에요? 한 교대에 약 300명 정도입니다. 3교대니까 총 900명쯤 되죠. 900명. 한 공장 라인에 900명.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뭐랄까, 질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너무나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는 클래스 1 클린룸입니다. 1세제곱미터당 먼지 입자가 10개 이하로 유지됩니다. 10개요? 네. 일반 대기 중에는 수백만 개의 먼지 입자가 있습니다. 병원 수술실도 10만 개 정도 됩니다. 여기는 10개입니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도는 정확히 섭씨 22도로 유지됩니다. 0.1도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김준호 씨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쪽이 일시 디램 라인입니다. 특정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비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장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EUV 노광 장비입니다. 어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그 장비.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이가 제 키의 2배는 됐고 길이는 작은 버스만 했습니다. 한 대에 얼마라고 했죠? 이 모델은 2,200억 원입니다. 이 라인에 몇 대 있나요? 여기 P3에요? 12대입니다. 12대. 간단히 곱하면 2조 6천억 원. 그리고 이건 P3 하나의 라인일 뿐이었습니다. EUV가 하는 일이 뭐죠? 회로를 그립니다. 웨이퍼 위에 극자외선을 쏴서 나노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거죠. 정밀도는 10나노미터급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1이죠. 저는 장비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장비 내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 지금도 작동 중인가요? 네, 스문의 시간 쉬지 않습니다. 옆을 보니 다른 EUV 장비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2대 전부. 연간 가동률이 어떻게 되죠? 90% 이상 목표입니다. 정비 시간 빼고는 계속 돌립니다. 90%. 1년 365일 중에서 328일을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저게 웨이퍼입니다. 원형의 얇은 판. 지름이 3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12인치 웨이퍼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고요. 로봇팔이 조심스럽게 웨이퍼를 집어 올렸습니다. 저 웨이퍼 하나에서 몇 개의 칩이 나오나요? 일시 디램 기준으로 한 장에 약 700개 나옵니다. 700개요? 네. 그 700개 칩을 나중에 12개씩 쌓아서 HBM을 만들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다음 장비로 옮겼습니다. 저 웨이퍼가 완제품이 되기까지 몇 개 공정을 거치나요? 약 500개 공정입니다. 500개요? 네.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회로를 만들고 절연막을 쌓고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고 전체 과정이 약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한 장의 웨이퍼를 만드는데 2개월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앞으로 걸었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양쪽으로 보이는 장비들을 봤습니다. 에칭 장비, 증착 장비, 세정 장비, 검사 장비.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각각이 수백억 원씩 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한 구역에서 엔지니어 5명이 모여서 뭔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방진복을 입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동작과 몸짓으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죠? 수율 개선 회의입니다. 어제 한 로트에서 불량률이 0.3% 올랐대요.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0.3%요? 그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는 0.1%도 큽니다. 월 6만 장 생산하는데 0.1%면 60장입니다. 한 장당 수천만 원이니까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0.1% 수십억 원 손실.
그래서 저렇게 5명이 달라붙어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 구역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공정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장비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온도, 압력, 가스 농도, 전력 소비, 진공도, 수십 가지 변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혼자 다 보나요? 아니요. 저런 분이 한 라인에 20명 있습니다.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60명. 데이터만 보는 사람이 60명.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저기는요? 개발팀입니다. 다음 세대 디램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요? 일시도 이제 양산인데? 일시 양산하면서 동시에 일 개발합니다. 항상 한 세대 앞서 가야 하니까요. 김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를 개발한다고? 우리 엔비디아도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 세대 생산과 완전히 분리된 팀이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양산하면서 동시에 개발까지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기 개발팀에 몇 명 있나요? P3 전체로는 약 200명입니다. 200명의 연구진. 한 캠퍼스에만 복도를 더 걸었습니다. 방진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누구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누구는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누구는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목적이 있었고, 모두가 자신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요? 한 엔지니어가 장비 앞에서 뭔가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엔지니어입니다. 매일 아침 장비 점검하고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석사 이상입니다. 박사도 많고요. 석사, 박사급 인력이 장비 점검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단순 생산 공장이 아니네. 김준호 씨가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중앙 관제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벗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클린룸 전체의 평면도가 떠 있었고 각 장비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정상 가동, 노란색 점검 중, 빨간색 오류. 대부분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지금 94.3%네요. 스크린 한쪽에 큰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94.3%. 목표가 90%라고 했죠? 네,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93에서 9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제실에는 엔지니어 3명이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량 데이터였습니다. 이번 주 웨이퍼 생산량 14,237장, 월 누적 58,941장, 목표 6만 장, 달성률 98.2%.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월 6만 장. 한 장에 700개 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월 4,200만 개. HBM 하나에 12개 칩이 들어간다고 했으니 월 350만 개의 HBM. 이 생산량이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전 세계 HBM 수요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P사가 완전 가동되면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2배. 월 700만 개의 HBM. 지금도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물량은 이미 80% 예약됐습니다. 80%요? 벌써? 네,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줄 서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우리도 줄을 서 있다고?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수율 데이터 89.7%, 목표 90%, 89.7%. 신제품 양산 초기치고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미 90% 가까이 왔네요. 네, 다음 주면 넘을 겁니다. 지난주에 주요 문제점을 해결했거든요. 어떤 문제였죠? 증착 공정에서 균일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웨이퍼 가장자리 부분에서 불량률이 높았는데 가스 흐름을 조정해서 해결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이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해결했나요? 저희 공정 엔지니어 팀입니다. 외부 도움 없이요? 네. 물론 장비 업체랑 협력은 하지만 근본 솔루션은 저희가 찾았습니다. 또 한 번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문제 해결도 스스로 한다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완성된 웨이퍼를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자 현미경입니다. 거대한 기계 앞에 엔지니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웨이퍼 표면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나타나 있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10나노미터 회로입니다. 화면을 보니 경이로웠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1점. 그 작은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다니. 한 칩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나요? 일시 디램 한 개에 약 80억 개입니다. 80억. 한 칩에 80억 개의 스위치. 불량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전수 검사합니다. 웨이퍼 한 장 한 장 전부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AI가 이미지 분석해서 불량을 찾아냅니다. AI. 삼성도 AI를 쓰고 있었습니다. AI 모델은 자체 개발인가요? 네. 사내 AI 팀에서 개발했습니다. 또, 자체 개발. 검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웨이퍼 한 장당 5분입니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루에 몇 장 검사하나요? 약 2,000장입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2,000장, 5분 1만 분 167시간. 스문의 시간이 아니라 167시간. 스문의 시간 가동해도 시간이 안 맞는데요. 검사 장비가 8대 있습니다. 동시에 돌립니다. 8대. 그래서 스문의 시간 안에 2,000장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패키징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HBM을 만듭니다. 입구에서 다시 방진복 점검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패키징 라인은 디램 라인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비들이 더 작고 더 정밀해 보였습니다. 먼저 웨이퍼를 얇게 만듭니다. 한 장비 앞에 섰습니다. 연마 공정입니다. 웨이퍼 두께를 700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미터로 줄입니다. 종이보다 얇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야 12개를 쌓아도 전체 높이가 너무 높지 않습니다. 다음 장비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TSV를 만듭니다. Through Silicon Via. 실리콘을 관통하는 구멍이죠. 구멍 지름이 얼마나 되나요? 5마이크로미터입니다. 5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점. 그 구멍으로 전기 신호가 통과합니다. 구리를 채워 넣어서 전도성을 만들죠. 다음은 스태킹 장비였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12개 칩을 쌓아 올리는 곳이죠. 장비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창이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칩을 하나씩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렬 정밀도가 0.5마이크로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0.5마이크로미터. 박테리아보다 작은 오차.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장비로만 가능합니다. 로봇팔이 첫 번째 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칩을 그 위에 정렬했습니다. 화면에 정렬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X축 오차 0.3, Y축 오차 0.2.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렬 완료. 본딩 시작. 칩과 칩이 접합됐습니다. 같은 과정이 12번 반복됐습니다. 10분 후 HBM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저게 HBM4입니다. 작은 사각형 칩. 1cm, 1cm 크기. 하지만 그 안에는 12개 층이 들어있고 각 층마다 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었습니다. 총 960억 개. 한 개 가격이 얼마죠? 아직 공식 발표 안 됐지만 시장에서는 개당 $300 정도로 예상합니다. $300. 우리 돈으로 40만 원. 1cm짜리 칩 하나가 40만 원. 월 350만 개 생산한다고 했죠? 네.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350만 개, $300 10억 5천만 달러. 월 1조 4천억 원. 연간 16조 원. 한 제품군에서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클린룸을 나와서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방진복을 벗고 일반 옷으로 돌아오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점심 드시죠. 김준호 씨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 식당이었지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한 번에 50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전에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규모, 시스템, 사람, 기술. 모든 게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제조 공장이 아니야. 그때 옆 테이블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Yield is still challenging. 미국 억양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방진복을 벗은 서양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임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크론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몇 년 전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제임스 맞네. 여기 왜 왔어? 그가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HBM사 검증 차 왔어. 너는? 우리도 비슷해. 삼성이랑 협력 프로젝트 논의 중이야. 여기 처음이야? 아니, 작년에도 왔었어. 데이비드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때? 놀랍지?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미소. 응, 규모가 엄청나더라. 규모만. 그가 웃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도 너처럼 생각했어. 큰 공장이네 정도로. 근데 이틀 있다 보니까 알게 됐어.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데이비드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술 수준이 우리랑 같아. 아니,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크론보다? 응. 데이비드는 진지했습니다. 일시 디램, 우리도 개발 중이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 샘플 단계야. 수율이 60% 정도 나오고 있어. 삼성은 90% 가까이 된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전에 본 숫자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속도. 우리는 월 2만 장 목표인데 여기는 6만 장이야. 3배야. 장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냐? 그것도 있지. 근데 장비만으로는 안 돼. 사람이 중요해.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엔지니어들 수준이 장난 아니야. MIT, 스탠포드 출신들이 수두룩해. 그리고 일하는 속도가 빨라. 문제 생기면 24시간 안에 해결해. 작년에 우리랑 같이 공동 개발했던 건이 있었어. 우리가 6개월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삼성은 3개월 만에 끝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데이비드가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어. 투자 규모부터가 달라. 올해만 50조 원 넣는다잖아. 우리는 10조 원도 안 되는데 50조 원 대 10조 원. 5배 차이. 그리고 속도. 삼성은 결정하면 바로 실행해. 우리는 회의만 몇 달 해.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제임스,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여기는 우리가 검증하러 오는 데가 아니야. 우리가 배우러 오는 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배우러? 응.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데이비드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후에 뭐 볼 거야? 패키징 라인 더 보고 테스트 시설 본대. 테스트 시설 꼭 봐. 거기도 놀랄 거야. 그는 손을 흔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우리의 경쟁사. 그들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이 앞서 있다고. 점심 후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완성된 HBM을 테스트합니다.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테스트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HBM마다 전수 검사합니다. 전수요? 전부 다요? 네, 100% 테스트합니다. 한 장비 앞에 섰습니다. 속도 테스트, 전력 소비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온도 테스트, 총 50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개당 10분입니다. 하루에 몇 개? 장비가 20대 있고 24시간 돌리니까 하루 약 3만 개입니다. 월 90만 개. 생산량보다 많았습니다. 여유분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 테스트 통과율이 99.7%입니다. 99.7%. 1000개 중에 3개만 불량. 불량품은 어떻게 하나요? 분석합니다. 왜 불량인지 원인을 찾아서 공정에 피드백합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신뢰성 테스트입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25도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테스트합니다. 몇 시간 동안요? 168시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극한 온도를 반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한 것만 출하합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클린룸을 나와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평택 캠퍼스가 멀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건물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내일은 피넷 건설 현장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소도요. 네. 차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규모, 시스템, 사람, 기술, 속도. 모든 게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말. 우리가 배우러 오는 데야. 제 15년 커리어 동안 저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그들은 듣고 고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문제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최적화였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앞서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일 더 큰 충격을 받으면 어쩌지?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다면 어쩌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캠퍼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 10시.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수백 명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이 바로 내일 올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날. 아침 9시. 김준호 씨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피넷 건설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도요. 피사요? 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거기서 일시 디램 추가 생산이 시작됩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저. 지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또 뭘 보게 될까? 캠퍼스 안, 피넷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외형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피사와 똑같이 500m 길이의 거대한 구조물. 하지만 아직 내부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3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EUV 장비입니다. 크레인이 집채만 한 장비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한 대에 2,300억 원입니다. 최신 모델이에요. 어제 본 것보다 100억 원 더 비쌌습니다. 저런 걸 몇 대나 들여놓을 건가요? 피사예요? 20대 예정입니다. 20대.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4조 6천억 원. 장비만. 전체 투자액이 얼마죠? 김준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피사 하나에 약 25조 원 들어갑니다. 25조 원. 한 건물에. P3는요? P3도 비슷합니다. 20조 원 정도 들었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P3 20조 원, P4 25조 원. 두 개 팹만 45조 원. 올해 전체 투자가 50조 원이라고 하던데. 네, 평택과 화성 합쳐서요.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50조 원. 2년간 100조 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나요? 경영진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거는 겁니다. 김준호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HBM 시장이 폭발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3년 후에 후회합니다. 건설 현장 앞에서 헬멧을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클린룸 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차세대 장비들이 더 크거든요. 바닥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배관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공되나요? 내년 3월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장비 세팅 시작하고 6월부터 양산 시작 예정입니다. 일정이 칼 같았습니다. 만약 지연되면요? 지연은 없습니다. 김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에서 프로젝트 지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말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피사를 나와서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차세대 메모리 연구소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니 벽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삼성 메모리의 역사가 연대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983년 -64q D램 개발 1992년, 세계 최초 64mm D램 2013년, 세계 최초 3D NAND 2023년, HBM3 양산 2024년, 일시 D램 양산 2025년, HBM4 예정, 40년의 역사. 처음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고,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연구실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연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는 21D램 연구팀입니다. 1료? 일시 다음 세대. 네, 이미 개발 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보이는 연구원 10명 정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1D램 개발 리더입니다. MIT 나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어 억양이 미국 동부였으니까요. 네, 박사 거기서 했습니다. 전공이 반도체 물리였어요. 언제 돌아오셨어요? 3년 전입니다. 삼성에서 제안이 왔을 때 바로 결정했죠. 왜죠? 여기가 세계 최고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은 언제 완성될 것 같나요? 내년 말 샘플, 2년 후 양산 목표입니다. 빠르네요. 빨라야죠. 경쟁사들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6개월만 늦어도 시장을 빼앗깁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회로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일는 일시보다 집적도가 30% 높습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기술적 난이도는요? 엄청 높습니다. 8나노 공정까지 내려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서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김준호 씨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틀 동안 어떠셨습니까? 김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삼성은 제조만 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스펙 주면 그대로 만들기만 하는. 김준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기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모, 시스템, 사람, 속도.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하는 건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죠. 하지만 그 칩을 움직이는 HBM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없이 엔비디아는 못 버팁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없이 우리도 힘듭니다. 그게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자기들이 갑이라고. 우리한테 와서 검증하러 왔다고. 김준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임스님은 달랐습니다. 이틀 동안 보니까 진짜로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말은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가졌던 우월감,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갑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을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멀리 평택 캠퍼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이 저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EUV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일시 디램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HBM사가 조립되고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향해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의 자부심, 엔비디아에 입사했을 때의 설렘, 첫 해외 출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냈을 때의 성취감, 수십 개 공장을 다니며 쌓은 경험. 나는 전문가야. 나는 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평택에서 본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뒤처짐이 아니라 앞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냐고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15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검증하러 왔다는 제 말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진짜 검증당한 건 저였습니다. 제 편견이, 제 자만이, 제 무지가 검증당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져왔던 검증 보고서 양식을 봤습니다. 수율 문제점, 공정 개선 사항, 품질 이슈, 권고 사항. 웃음이 났습니다. 이 양식으로 뭘 쓴다는 말입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개선 사항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검증 보고서, 벤치마킹 보고서,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엔비디아 본사. 월요일 오후 2시.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 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삼성 평택에서 제가 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피색 건물, 클린룸 내부, EUV 장비들, 생산 라인, 숫자들. 톰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문제점은 뭐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시 디램 수율은 90%에 근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70%가 아니라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월 생산량은 6만 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샘플 수준이 아니라 대량 양산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내년 HBM사 생산량은 연간 4천만 개 이상 예상됩니다. 전 세계 수요를 거의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케빈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임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삼성의 속도, 시스템, 투자 규모.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톰 부사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엔비디아야. AI 칩 세계 1위라고. 압니다. 하지만 AI 칩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칩을 움직이는 HBM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HBM을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삼성입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2천억 원짜리 장비를 수십 대 돌리고 50조 원을 한 해에 투자하고 박사급 인력을 수백 명 투입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우리 고객이잖아. 케빈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파트너입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마이크론 엔지니어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톰 부사장이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제임스, 내 말은 우리가 삼성한테 졌다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AI 칩에서 최고입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HBM에서 최고입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야 진짜 AI가 완성됩니다. 우리 칩과 그들의 메모리가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 제안은 이겁니다. 삼성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상주 인력 파견.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톰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내가 이런 보고를 할 줄은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평택에 가기 전까지는요. 근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HBM 없이는 우리 차세대 칩도 무용지물이니까. 케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 강화안 검토해 볼게.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평택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 아래 빛나던 캠퍼스의 불빛. 3개월 후 엔비디아는 삼성 평택의 상주 엔지니어 5명을 파견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차세대 AI 칩과 HBM사를 최적화하는 프로젝트. 다시 평택 캠퍼스에 섰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는 15분의 과정도 이제 익숙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과 나란히 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이턴시를 줄이려면 전력 소비를 10%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테스트 결과 나오면 대화는 대등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박민수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개발은 어떻게 돼가요? 순조롭습니다. 샘플이 다음 달 나올 것 같아요. 빠르네요. 빨라야죠. 그가 웃었습니다. 제임스님, 3개월 전하고 생각 많이 바뀌셨죠?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검증하러 왔다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만들자는 표정이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변화예요. 저녁, 숙소 창문에서 캠퍼스를 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은 환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미래의 일부였습니다. 검증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평택에서 본 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AI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장비 수십 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0조 원의 투자가 현실이 되어 거대한 캠퍼스로 세워졌습니다. 박사급 인력 수백 명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최고는 있다는 것을. 그날 평택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5년 커리어가 무너진 곳.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배운 곳. 저는 그곳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파트너십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혁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평택의 불빛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AI 시대의 심장이 뛰는 그곳에서. 그리고 저도 그 심장 박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엔지니어 제임스가 평택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5년 경력의 전문가도 3일 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장비 수십 대가 돌아가는 곳. 50조 원이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세계가 인정하는 AI 시대의 심장. 그곳이 바로 평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함께 알려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